자, 오늘도 괜찮으세요? 네, 많이 아프죠? I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 믿음.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종목 어제 그 건동우 부장님께서 종목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테슬라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권태기였어요. 권태기. 그러니까 네네. 이게 좀 장기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연애. 그러니까요. 참. 아니 근데 테슬라가 진짜 진짜 일론 어마어마합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막 기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 선거 자금 투자하고 뭐 244조를 벌었다고요? 제가 봤던 기사가 244조였는데 주가 더 올랐으니까 뭐 250조 넘었겠죠? 그렇죠. 250조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어요. 야, 저도 모르겠어요. 1조도 사실 뭐 가늠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네 1조. 정말 대단합니다. 테슬라가 사실 지금 뭐 자율주행에 관련 오늘 제가 뭐 또 뉴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실 오늘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네. 일부 시장이 좀 조정을 주다 보니까 네. 뭐 스페이스 X가 일부 뭐 조사를 받는다라는 이야기, 과거에 어떤 일단 일부 규정에 대해서 약간 어긋난 게 있어서 그런 조사를 받는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뭐 이거 스페이스 X는 뭐 사실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많은 뭐랄까요 좀 자극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러한 기사는 퀀텀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 뒤에 퀀텀 컴퓨팅이 오늘 어제 퀀텀 컴퓨팅이 70% 올랐고 오늘은 뭐 장중에 60%가 넘게 오르다 보니까 이틀 동안에 6불이었던 이틀 전이 6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7불, 16불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부 전문가분들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저도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뭐 큐비트가 어떠한 원리로 뭐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부 전문가분들은 지금의 이 상승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러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니면 정말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오늘은 일단 나사와의 일부 계약이 조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좀 큰 시세를 주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맵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방향은 정말 뚜렷합니다. 예, 테슬라 외 다른 기업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테슬라와 친구들 499개 기업들. 테슬라 외 499개 기업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테슬라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고 어제 사실 애프터마켓에서도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FSD 특히나 FSD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후기를 한번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그 FSD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여기저기서 후기를 좀 보니까 뭐 극찬하고 있다. 뭐 거의 뭐 인간보다 훨씬 낫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광범위하게 이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오늘 웨이모에 관련된 기사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 아니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이 지금 테슬라의 주력 사업인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 그런 부분이 아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테슬라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 주가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주봉으로 지금 찍은 건데 네. 제가 한 요쯤 산 것 같아요. 요 한 1mm, 2mm 정도 요 사이에서 사고 팔고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상당히 부족했다.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야, 근데 이게 제가 예를 들면은 250불, 240불에 샀었는데 지금 479불, 480불이다. 네. 이게 손이 선뜻 안 나가요. 그럼 이렇게 잡고 해봐요. 이렇게. 손을 잡고 누가 강제로 해줘야 되는데. 해라, 종훈아. 이게 뭐 하여튼 그게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비싸졌다고 벌써? 내가 250불에 샀었는데 약간 이러한
아직 뭐 그러니까 믿음이 주식은 부족한 거죠. 잘 사서 쭉 들고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일개 개인 안 되고 투자자 어쨌든 우리 박종훈 팀장님도 예. 단기간에 수익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리비안 좋잖아요. 리비안 괜찮아요. 네. 오늘 뭐 4% 빠졌습니다. 어휴. 예. 참 그러네요. 예, 테슬라는 어떡하지? 4% 가까이 올랐고 네. 리비안은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일부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도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그러게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만 0.6%, 0.9%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일부 뭐 조정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일부 업종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뭐 그렇게 오늘은 뭐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최근에 이제 큰 상승 준 후에 예, 일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와, 정말 브로드컴도 이렇게 큰 기업이 단숨에 그냥 180불에서 240불까지 올라가는. 어제는 어제 아니죠. 기회를 준 예, 걸까요? 어제 250불까지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일부 조정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다우가 지금 9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우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다우 들어가고 나서 지금 맥을 못 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예. 네. 최근에 다시 사실 나와야 되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사실 되게 견고했던 기업이에요. 네. 예, 엄청나게 견고했던 기업인데 최근에 그 피격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계속 하락 예, 국면이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락세를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거의 뭐 보기 힘들지 않았나? 예, 이렇게 맞아요. 단기간에.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하락세를 지금 최근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관련해서도 아마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을 것이고 보험에 관련된 또 특히나 메디케어에 관련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헬스케어 업종들 특히나 보험에 관련된 업종들이 일부 조정을 좀 크게 또는 변동성을 좀 크게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지금 일부 뭐 많이 보여주고 있죠 벌써.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우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수 그냥 쭉 보시게 되면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뭐 러셀 2000 지수에 관심 있는 종목들을 쫙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요. 예,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크게 또 지수가 하락했겠구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0.3% 하락했고요. S&P 500 0.39%, 러셀 2000 지수가 1.4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을 최근에 주고 있고 지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 경기가 정말 괜찮아질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3년 12월과 2024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를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어떤 이야기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미 증시 역사상 가장 낙관적인 주식시장 전망. 밤사이 이렇게 뭐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하긴 네. 했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심리 상태가 가장 낙관적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미 증시 역사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한번 봤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탐욕 구간인가? 봤는데 아직 그것도 아니던데요? 뉴출을. 예, 그래서 일부 이런 약간의 골디락스 같은 이러한 형태로 12월 산타랠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고요. 네. 이 부분도 제가 데이터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산타 하겠습니다. 받고 1월 가야죠. 1월. 그렇죠. 한국 시장이 약간 1월이 좋고, 예, 미국 시장이 한 12월이 먼저 좋고. 그러니까 산타 받고 1월 받고 이제 또 실적 발표, 모멘텀 받고. 그렇죠. 뭐 좋은 일만 있네요. 뭐 계속 예, 좋아야죠, 뭐. 예. 자, 그리고 최대 리스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 12월에 그 방향이 리스크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자, 그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아마 자동차 이야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뭐 CNBC부터 해서 로이터까지 해서 뭐 가장 지금 외신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뉴스기도 한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FSD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지금 자동차 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뭐 FSD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이 자율주행이 정말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밸류체인, 어느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시스템적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또는 로보택시라면 뭐 저가형 전기차 이번에 뭐 출시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 자율주행이 운행이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따른 뭐 체인 밸류체인 자체가 조금씩 좀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예, 그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웨이모가 첫 번째로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외 또 미국 내에서 한 세 군데의 도시에서 웨이모가 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국제 무대,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그 도시를 도쿄로 도쿄 지정했습니다. 저 복잡한 도쿄요? 그래서 이게 그 복잡한 도로에서 이 웨이모의 그 자율주행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컨트롤 타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이걸 어떤 수준으로 또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큰 관심인데, 자,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일본 기업, 두 개의 일본 기업, 혼다와 닛산, 자동차 기업이죠. 예, 이 두 기업의 합병 협상이 이제 시작됐다. 합병. 예, 그래서 엄청난 합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네. 예, 정말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합병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뉴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스타벅스 노조가 결국에 다시 파업 가능성을 또 승인했다라는 이야기. 사실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너무 수백 가지의 여러 소송도 있고요. 뭐 여러 뭐 인종적인 부분, 아니면 뭐 노조에 관련된 부분 정말 많은데, 바리스타 노조가 일단 파업 가능성,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자, 오늘 천천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금리와 유가를 좀 보더니 유가가 그래도 $70 위로 좀 올라와 있네요. 네, 사실 올라왔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가에. 테슬라 외에는 뭐 네. 지금 비트코인 테슬라 외에는 그렇죠. 예. 비트코인, 테슬라, 브로드컴. 브로드컴, 예. 일부 양자 컴퓨팅, 아, 그렇죠, 좀 그렇죠. 테마주 좋아하시는 네. 분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정말 소폭 조정을 줬는데 4.38%, 4.39%를 기록을 하고 있다. 좀 빠졌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좀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일부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 12월 FOMC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월모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WTI 기준 유가가 70.1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일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업별 소식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바제약, 그 사노피 두 회사의 중증의 염증성 장질환 공동치료제인 듀바키투그. 자, 이름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바이오 쪽 이름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약 이름을 발음을 할 수 없게 맞아요. 일부러. 일부러 의사 그런가? 선생님들은 저거 어떻게 다 외울까요? 약사 선생님들은. 뭐 보고 읽겠죠, 그분들도. 진짜. 그래서 똑똑해서 의대 가는 예. 건가? 자, 일단 듀바키투그, 이 장질환 공동 치료제인데, 자,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한 후에 각각 23%, 6% 이상의 상승을 장중에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화이저도 마찬가지로 2025년 전망이 월가 기대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헬스케어가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투자 의견이 여기저기서, 화이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일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작은 기업들, 뭐 중소형 기업들부터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뭐 일부 좀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이제 퀀텀 컴퓨팅, 오늘 뭐 사실 뭐 D-Wave, 뭐 리게티, 아니면 아킷, 그리고 퀀텀 컴퓨팅, 뭐 아이온큐, 뭐 이러한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는데, 나사의 우주항공센터에서 퀀텀의 엔트로피 양자 최적화 기계인 다이렉3를 사용하면서 고급 이미징,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계약을 수주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건 지금 장중에 제가 쓴 건 장중에 나온 기사인데 38% 이상 급등했는데 장중에 6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60% 갔다가 뭐 한 30초 1분 지나면 50%로 가 있고
또 잠깐 눈 감고 보면은 또 56%가 있고, 예, 엄청난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아마 일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미장에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그쵸.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솔라이치 테크놀로지인데요.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아마 태양광 기업들 보시는 분들은 솔라이치의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을 지난 뭐 몇 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보여줬는데,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2단계 상향을 했습니다. 예, 한 단계도 아니고 2단계 상향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21%대 급등을 했다. 뭐 일부 그 이후에는 변동성을 좀 주긴 했습니다만 큰 반등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 회사들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뭐 일부 소폭 뭐 2%, 3%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었고, 오늘 솔라이치 같은 경우는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뭐 오클로나 아니면은 뭐 우리 뉴스케일 같은 네. 그런 기업들도 투자자들이 많이 또 지켜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 에너지 기업들의 변동성, 특히나 이 원자력에 관련해서는 일부 오히려 빠지면 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지금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야, 이제 좀 더 싸졌다, 지금 들어가자, 막 이런 약간의 이야기도 좀 본인들 커뮤니티에서 막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이 산업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질 것이다. 계속. 뭐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 또는 빅테크의 CEO들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이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하다. 특히나 이제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의 이 데이터 센터를 수요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인프라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막 늘려나가는 것에서도 일부 캐즘이 있을 수 있다. 예, 일부 그러니까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네네. 왜냐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인프라는 기업 입장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뭐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규제적인 부분을 완화해줘야 되고, 뭐 이러한 부분의 협상의 단계가 워낙 길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는 뭐 과거에 뭐 그러한 이제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일부 조정을 주다가 오늘은 뭐 일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지속적으로 뭐 이 부분은 또 같이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드캣입니다. 시장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마이너스 12%대 하락했고, 최근에 드론에 관련해서 일부 레드캣 또는 뭐 팔란티어가 여러 이제 드론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런 걸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뭐 어제 좀 큰 변동성을 줬지만 오늘은 실적에 관련해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테슬라가 미주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1%대 상승했다. 이것도 장중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상승한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오르고 네. 있는데 옆에서 슬쩍 던진 거예요. 그렇죠. 막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던져요. 테슬라인데, 야, 무슨 이유로 갖다 대지? 일단 투자 의견 상향합시다. 그럽시다. 이거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규제 변화,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변화에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당연히 뭐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 테슬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의 FSD는 아마 독보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로서 이게 앞으로 다른 하드웨어, 그냥 이제 자동차 완성차 기업에게 어느 수준의 뭐 납품이나 아니면은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까가 또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이러한 시장이 얼만큼 빨리 앞당겨질까? 생각보다 저가형 모델이 더 일찍이 오면서 로보택시라는 이러한 산업 자체를 구축해 나가는 그 과정. 네. 그리고 로보택시가 만약에 구축해 나가면서 일부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버와 리프트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러한 경쟁 구도로 갈 것인가, 협업의 구도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 크게
추후에 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월가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보다도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부 있었던 생태계와 같이 협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닐까. 하나 확실한 것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러한 모멘텀 또는 수급이 지금 최근에 붙었습니다. 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뭐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술들. 예, 뭐 사운드 하운드 AI나 아니면 뭐 시렌스 뭐 이러한 기업들이 음성 인식으로 이런 로보택시에 만약에 소비자가 네네. 타면 이제 어디 가죠. 하면 알아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인식하는 뭐 그러한 기업들도 지금 약간의 테마성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붙는 거죠. 조금씩.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월모를 통해서 저런 기업이 있었어? 라고 하지만 주가는 막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을 보여드리면 저런 기업을 여기서 보여주냐. 뭐 예를 들면 실적도 별로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안 갖고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좀 저희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리스크가 이게 있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또 산업의 업황을 보게 되면 네. 한 번쯤은 좀 보셔도 될 기업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 예. 이런 게 움직인다. 그렇죠. 이런 정도는 알아야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인식 기업들도 뭐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기업 중에 가장 알짜배가 누구냐 이렇게 또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가지고 오세요. 가장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뭐 이런 거. 좋아요. 예, 제가 그러면 내일 한번 특집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내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볼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주식시장 전망이다. 네, 지금 뭐 어찌 보면은 테슬라 이제 당선자 테슬라 계속 테슬라 트럼프 그렇죠. 테슬라가 당선됐죠. 이 정도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게 야, 아니고 머릿속에 그냥 테슬라만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가 당선된 거예요. 이 정도면. 예. 자, 트럼프 당선자.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요. 예, 그럼 테슬라 뭐 테슬라 2 당선. 테슬라 2기로 하죠. 테슬라 그렇죠. 2기. 테슬라 예. 2기. 이번 정권의 슬로건은 테슬라다. 테슬라 2기다. 예. 자,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주식시장 전망이다. 네. 예, 소비자들의 56%가 내년에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한다. 근데 이 부분은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은 자국 기업 우선주의. 과거에 트럼프의 여러 일기 때 과거에 보면 정말 미국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미국 기업을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일기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기는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제재를 통해서 이게 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미국의 고립주의로 가는 거고, 네. 예, 뭐 약간 좋게 보면은 미국 기업을 더 올려놓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뭐 앞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따라서 뭐 AI부터 해서 여러 모멘텀이 주식시장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주가 상승 예상이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네. 자, 이 부분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과열될 가능성도 크다.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요. 사실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지난 한 달 동안에 M7 특히나 이제 빅테크와 그렇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의 그 격차가 살짝 좀 차이가 났었잖아요. 나이가 났었는데 지금 요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M7 기업들의 이 상승률, 수익률 그리고 나머지 S&P 500 그 나머지 493개의 그 수익률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괴리율을 좀 극복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트럼프 이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나서 이게 더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이제 불확실한 그러한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빅테크들 또 현금 흐름이 좋고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EPS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로 다시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최근 한 달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는 그 심리도 리스크일 것 같고 네. 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뭐 리스크가 될 맞아요. 수도 있는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웰스파고에서 안 그래도 제가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버블, 웰스파고에서는 버블이 아니래요. 그럼 지금 뭐래요? 버블 아니다. 그럼 뭐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버블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던 그러한 구간과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물론 과거의 밸류에이션보다 조금 높아서 다소 높아 보이는 건 있지만 기업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버블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의견을 오늘 제가 또 CNBC 뉴스로 좀 통해서 좀 봤는데 네. 그래도 지금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2023년 12월과 지금 2024년 12월에 차이를 제가 좀 옆에다 썼는데 네. 왼쪽에 뭐 리스크가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항상 리스크는 엄청 많아요. 항상 있어요. 뭐 예. 미국 부채도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리스크라고 해서 맞아요. 늘 얘기하지만 예.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리스크가.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리스크 부채는 늘 늘어났어요. 뭐 빚도 자산이지 뭐 네. 이러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암세포도 생명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세포야. 내 세포 같은 중에 세포야. 하나야. 내 세포 소중해. 뭐 이런 약간 네. 이런 느낌인데. 자, 2024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리스크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역 전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게 이 글이 너무 작아서 예,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요 옅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최근 2024년이고요. 요 짙은 남색이 2023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가장 크게 봤던 리스크가 뭐냐면 경착륙이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네. 예, 요게 이제 2024년 12월 때 나왔던 건데 이건 완전히 그냥 쏙 들어갔죠. 예, 완전히 쏙 들어갔고 새롭게 가장 큰 리스크로 나온 게 뭐냐면 2024년 때 나온 게 바로 무역 전쟁. 제일 위에 있는 게 무역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관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한데 앞으로 뭐 내년이 되고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AI 모멘텀 또는 기술주 섹터들이 일부 크게 좀 변동성이 있거나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지금 리스크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세 번째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 2, 3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 2, 3위가 가장 좀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4위 같은 게 채권금리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5위가 중동 전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 이렇게 이 순서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크게 또 우려하지 않는 상황이고 전년도와 뭐 비슷한 그러한 수치이기 때문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2025년까지 아마 리스크가 많이 온다면 요 5가지 안에서의 뭔가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코아. 이 코코아 형님이 비트코인이 갈 때마다 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하고 모르겠어요. 있어요? 저도 이게 지난번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나서 이게 뭐 그 반감기가 오면서 반감기 6개월 동안에 일부 조정이 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이제 논리적인 어떤 접근으로 비트코인을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코아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코코아가 더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때 방송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 코코아 공급망 우려에 따라서 선물 시장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 서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지금 코코아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대부분의 비중을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쪽 지역이 뭔가 좀 좋지 않나 봐요. 그 공급에 일부 우려가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코코아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향후 코코아 초콜릿 가격이 일부 좀 비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발렌타인데이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부추기고 지갑을 또 가볍게 만드는 그러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럼 초콜릿 이렇게. 대신에 대용품으로 해야겠네요. 초콜릿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여도잉크님 그 하시는 거 뭐죠?
슈퍼브레인 알파? 슈퍼브레인 알파로 하죠. 그건 달지 않아가지고. 달지 않아요? 예. 설탕 그냥- 조금 넣으세요. 설탕. 여러분 밥도둑. 여기. 밥도둑? 예, 그건- 귀빈정 밥도둑. 초콜릿이 뭐가 중요해요. 예, 이런 거 주면서 야 너 요새 입맛 없지? 이러면서 이런 거 이런 게 더 저 좋은 것 같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저는 간장게장 선택하겠습니다. 예고에 아니, 근데 없었던. 제가 예. 요새 너무 카카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코코아를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매장에 가본 건 처음이죠. 메가커피라는 곳에 가서 코코아 메가 커피를 처음 가셨어요? 저는 웬만한 밖에서 커피숍 잘 안 가요. 아. 네, 스타벅스 쿠폰 없으면 커피숍 잘 안 가요. 네, 집에서 어. 내려먹고 사무실에서 내려먹고 하지 예. 밖에 나가서 커피에 돈 쓰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갔어요. 네. 왜 이렇게 커요? 메가 커피 커요. 오. 그래서 메가 그, 커피. 근데 커피보다 코코아가 더 비싸더라고요. 아, 초콜릿이. 네, 아메리카노는 1,500원인데 네. 코코아 아, 그게 코코아. 3,500원이에요. 핫초코 이런 거? 네. 어. 좀 약간 충격 받았어요. 이게 더 충격까지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더 비싸지? 커피가 분명히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예. 아메리카노는 1,500원밖에 안 하고 예. 코코아가 이렇게 비싸다니 하면서 약간 눈치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코아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가격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막 허쉬 CEO가 무슨 얘기 했을까? 제가 막 예전에 찾아봤어요. 허쉬가 요새 근데 그닥 좋지는 않던데. 근데 이제 그 CEO 근데 이 초콜릿에 대한 수요는 네. 물론 영향 주겠지만 그렇게 큰 어떤 영향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산다. 이 초콜릿이라는 것 자체는 맞아요. 예,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우리의 뭐 매출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좀 들었는데 자, 올해는 또 어떨지는 뭐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들 자동차 관련된 뉴스들로 오늘 아마 탁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쭉 보도록 가죠. 하겠습니다. 예, 웨이모입니다. 자, 웨이모가 첫 해외 진출 국가로 일본 도쿄를 선택을 했고, 일본 도쿄가 정말 혼잡하기로 유명하죠.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시내 한복판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알파벳 웨이모가 2025년 초부터 바로 내년입니다. 예, 초부터 도쿄에서 자율주행 제기어 아이페이스 차량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미국 이외에 해외에서는 아마 첫 발을 디디는 그러한 도시 도쿄가 그러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웨이모가 뭐 일부 뭐 니온코츠, 뭐 택시앱 고 이러한 이 기업들과 같이 제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일본 자체가 고령화 인구가 워낙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고령화 시대가 지금도 아마 고령화 시대인데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런 무인 기술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본 첫 번째로 도쿄를 선택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령화를 이유로 하게 된다면 뭐 한국에서도 또 진출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뭐 요인도 될 수도 있고 일단 아시아 쪽으로 처음으로 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뭐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운영을 중단, 그러니까 생산 이제 개발을 좀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고 웨이모는 일본에서 이제 성장하는 자율주행 시장에 합류를 그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일부 고령화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필요성, 특히나 뭐 도요타나 혼다나 닛산, 오늘 뭐 혼다와 닛산이 합병한다는 네네. 이야기 제가 뒤에서 준비하긴 했지만 뭐 여러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웨이모가 가장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웨이모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쿄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또 가질지 우리가 추후에 좀 업데이트를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인데요. 이것도 자동차 관련된 뉴스입니다. 혼다와 닛산 합병 협상이 이제 시작됐다. 자, 이러한 이야기고 아마 역대 가장 최고 자동차 기업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합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합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냐면 중국 전기 자동차. 중국 자동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다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닛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이렇게 되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강점을 모아서 지금 중국 전기차 또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된다면 기술력으로 그 기술력의 우위를 우리가 점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합병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GM과 포드의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드와 GM이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어요. 네. 일부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늦추는 그러한 방향이었고 물론 그 상황에서는 전기차 시장에 캐즘이 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약간의 타이밍을 좀 늦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폭스바겐 유럽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기업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이 최근에 또 파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폭스바겐도 공장 몇 개를 또 중단하는 가동을 중단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수요 감소, 비용 상승 이러한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 내면에 가장 그 밑바탕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중국 기업, 중국 자동차들이 가격 경쟁으로 치열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혼다 이제 일본 자동차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 토요타, 혼다, 닛산이라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높아요.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또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이러한 합병으로 통해서 나오는 일부 모델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혼다의 어떤 방향성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혼다가 전기차 시대의 다리 역할로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생산을 2배 이상 늘린다라는 오. 방향성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전기차 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그 중간 사이로 우리가 다리 역할이라 브릿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브릿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2030년까지 우리는 하이브리드라는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생산을 늘리겠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혼다와 닛산의 합병에 따라서 혼다의 계획이나 방향성은 지금 하이브리드구나. 그럼 하이브리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강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또 시장을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26년부터는 소형 그리고 중형 모델의 대상으로 연료 효율이 더 높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엔진, 플랫폼, 제어 기술을 좀 더 개선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2030년까지 EV 생산량을 200만 대 이상 늘리고 2040년까지는 EV와 연료 전지 차량만 판매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우리가 생산 좀 늘리고 2030년에서 2040년 넘어갈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제 뭐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일부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FSD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거기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에 벌써 꿈틀꿈틀대면서 물론 테슬라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등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지만 이게 뭐 단기로 끝날까라고 봤을 때는 제2의 과거의 전기차 시대 또는 뭐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그 뭐 밸류체인 안에서 또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또 주가에 바로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타벅스가 또 파업을 한다. 사실 CEO 바뀌고 나서 좀 뭔가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타벅스 요거까지 하고 제가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 그냥 최근에 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재점화되다 보니까 스타벅스 노조가 다시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스타벅스 혹시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어마어마한 뭐 경제 패키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경제 패키지, 물론 임금 상승이나 이게 골자가 되겠지만은 제대로 내놓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바뀌었죠. 과거 이제 전 치폴레 CEO가 지금 새롭게 스타벅스 CEO로 부임이 됐는데 이 브라이언 니콜 같은 경우에도 건설적으로 내가 합의하겠다. 네.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금 노조들이 약간은 너 시간 끌기니 뭐니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다시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은 이제 제가 원문을 보니까 포텐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런 승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스타벅스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다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 뭔가 냄새 난다 했을 때가 요때였는데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뭐 약간의 일부 뭐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또 월봉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또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게요. 그렇게 보여요, 또. 자, 그래서 뭐 고점 대비해서 뭐 120불, 130불 정도 해서 지금 현재 92달러, 92불을 또 기록하다 보니까 뭐 요거 보면은 뭐 일부 조정인가 보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듯한 그런 차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스타벅스가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노조까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